안녕하세요. 광화문숲 수면센터 정정엽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수면 검사를 받아보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수면 다운 검사의 적응증에 대해 아주 잘 정리가 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을 첫 번째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의 대표적인 증상은 코골이인데요. 대부분 코를 골면서 잠을 자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잠을 잘 잔다고 생각해서 수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내 손에 이끌려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문제가 전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코골이가 있어서 광화문 숲을 방문하면 우선 간단한 진료를 받고 수면센터로 가서 수면 다운 검사를 받아요. 수면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체크하는 검사인데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검사들이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원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렇게 기기를 착용하고 주무시고 나면은 이런 그래프들이 쭉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분간 기록한 것을 축소해서 표시해 놓은 건데요. 이 정도 양의 400배 정도가 하루 검사하면 기록이 됩니다. 이걸 다 하나하나 찾아내고 판독해서 수치하고 나면은 이런 표로 정리가 됩니다. 가장 크게 보이는 수치가 AHI라는 수치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시간당 수면 무호흡이 몇 번 발생했느냐입니다. 이분은 AHI가 30인데요. 1시간 동안 30번을 숨을 못 쉬거나 아니면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얕게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자는 동안 총 124번 무호흡이 있었고 58번 저호흡이 있었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 4시간 48분을 코를 골면서 주무셨어요. 수면 무호흡이 5에서 15가 경도예요. 15에서 30이 중등도, 30 이상이 아주 심한 상태예요. 수면 무호흡 수치가 15 이상이면은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만큼 심혈관계, 뇌혈관계에 좋지 않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호흡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산소 포화도 부분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호흡을 통해서 깨끗한 산소를 받아들여서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잘 보내기 위함이에요. 이 기기는 우리가 호흡을 통해 받아들인 산소가 손끝까지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깨어있을 때 평균 산소 포화도가 98에서 100 정도 유지가 됩니다. 급성 폐렴 등으로 숨을 쉬기 힘들어 헐떡거리면서 응급실로 가면은 90 정도가 나요. 그러면은 응급실에서 콧줄로 산소를 공급합니다. 85까지 떨어지면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요. 80까지 떨어지면은 의식에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수면 중에 70까지 떨어집니다. 위험한 상태죠. 그리고 ODI 수치도 15 이상이면은 심혈관, 뇌혈관 합병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 수치도 무려 30까지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다는 이분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태인 거죠.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이 뒤척임이 많은 이유는 숨 쉬는 게 불편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뒤척이면서 숨쉬기 편한 자세를 찾는 것이죠. 이 부분이 뇌파 등을 이용해 만든 수면 그래프입니다. 이 구간이 깬 시간대고요. 이 검은 부분이 꿈을 꾸는 구간입니다. N1, N2가 얕은 잠이고 N3가 깊은 잠인데 이분은 깊은 잠이 하나도 없어요. 깊은 잠은 신체 피로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깊은 잠이 없으니 당연히 이분은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왜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분들은 깊은 잠이 부족할까요? 깊은 잠을 자면 보통 호흡이 더 얕아져요. 수면 무호흡이 더 잘 생기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수면 무호흡이 심한 상태인데 잠을 자서 호흡이 더 얕아지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스스로 계속 깨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얕은 잠만 자고 자주 깨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뇌는 깊은 잠을 잘 때에만 뇌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할 수가 있어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해서 노폐물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어서 치매, 인지장애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오늘 한 이야기 중에 꼭 기억해야 할 2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코골이가 심하다. 반드시 수면 다운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2번째, 아내가 수면 다운 검사를 받아보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군말 않고 수면 다운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고 치료받고 나서는 어떻게 이런 결과들이 바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